오늘도 덕으로와 단독하시고 힘찬 하루 되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이 함께 조성한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가 미국 항체 약물 접합체 ADC 기업 브릭바이오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액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대체 ADC가 뭐길래 투자를 결정한 걸까요? 일종의 표적 항암제인 ADC는 약물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생존을 억제하거나 소멸시키는 항체에 링커로 약물을 접합시켜 암 등을 치료하는 방식인데요. ADC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8년 198억 달러, 하나로 약 26조 4,3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큰데요. 이번 투자로 브릭바이오는 삼성 바이오 계열사와 ADC 개발에 협력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의약품 ADC 투자에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도 뛰어들었는데요.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에 대해 조태영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물산이 조성한 펀드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삼성생명과학 펀드 이건데요. 정식 명칭은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입니다. 여기에서 브릭바이오라는 업체에 투자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웹사이트에 있는 공지사항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펀드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바이오 업체 센다라는 곳에 투자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보시면 지난 2022년에 발표한 내용이니까 펀드가 조성된 건 그보다 더 이전이겠죠. 사실 2021년에 조성이 됐고요. 2022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추가로 출자를 하면서 참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펀드니까요. 벤처 투자 펀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기업이 아닌 벤처, 그러니까 스타트업 쪽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일종의 대체 투자죠. 이런 펀드들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투자 수익입니다. 기술력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 기업이 성공을 하면 크게 먹는다, 이런 개념인데요. 당연히 신생 기술 기업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는 크지만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대단히 크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기술력의 확보, 이런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대기업들이 출자한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 이쪽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관측이 됩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업체를 골라서요, 기술도 확보를 하고 제휴도 하고 경영에 참여하거나 아예 인수 합병을 하는 사례도 있죠. 다만 이번에는 경영권 획득은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경제적 목적 그리고 전략적 목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경영 기반이나 자본력이 딸리는 벤처 입장에서는 이런 곳을 통해서 자본을 수혈받을 수 있으니까요, 서로 좋고 윈윈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는 두 가지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글로벌 바이오 핵심 기술의 육성, 두 번째로는 삶의 질의 향상, 이런 것들을 내세웠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쪽의 기술을 육성을 하고 그거를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펀드에서 투자한 브릭바이오는 대체 뭐하는 회사냐? 이거는 브릭바이오의 웹사이트인데요. 보시면은 바이오 기업인 건 알겠는데 대체 뭘 하는 기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는 변형 tRNA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인공 아미노산을 단백질의 특정 위치에 결합하는 기술을 보유한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린가 싶죠? 사실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부분은 더 어려운데요. 그냥 바이오 업계 쪽에서 상당히 기대되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다 라고 그 정도의 인식을 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특히 ADC 쪽, 이쪽의 활용이 많이 기대된다고 해요. 그러면 대체 이 또 ADC라는 건 뭐냐?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부르는데요. 약물에다가요, 특정 암세포, 그 암세포의 항원 단백질을 공격하는 항체를 붙인 겁니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렵죠? 기존의 항암제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항암제라는 거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약물이긴 하지만요, 암세포 말고 일반 세포도 공격을 합니다. 특히 증식이 빠른 세포들을 공격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항암제 처방을 받게 되면은 머리도 빠지고 입맛도 잃고요, 구토를 하거나 설사 같은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특정 암세포를 겨냥해서 공격을 한다, 그렇다면은 효과는 극도화할 수 있고요, 반대로 부작용은 확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표적 항암제 하나가 바로 ADC인데 최근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각광을 받고 있냐? 올해 초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렸죠. 매년 1월에 개최되는데 세계 최대의 제약 바이오 행사입니다. 여기에 코트라가 다녀와가지고요, 탐방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올해 세 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그리고 비만 치료제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ADC까지 포함이
설명됐습니다. ADC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 규모가 이 정도 규모였는데요. 2028년까지 이 정도 성장을 해갖고 이렇게까지 커질 걸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가히 폭발적인 성장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ADC 시장은 굉장한 속도로 커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기업들 그리고 여기 기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이쪽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삼성의 투자, 이거는 각광을 받는 미래 기술의 투자함과 동시에요. 이걸 통해서 막대한 금융소득도 노려보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전략적인 목적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회나 경제가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건강이라는 측면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단순히 예전처럼 더 오래 산다 이런 개념을 떠나가지고요.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덜 고통스럽게 사는 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선진국들의 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요. 헬스케어 바이오 시장은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누가 더 나은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제품 또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